네, 안녕하세요. 생태적 지혜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전하는 빠르게 삶은 느리게 이 부분에서 에너지 전환 부분을 담당하게 된 전병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너지 전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흔히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현재의 에너지 공급 체계, 즉 화석 연료와 원자력과 같은 지속 불가능한 방법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개념이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 그럼 왜 문제가 되고 있느냐? 뭐 그중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도 우리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그린 뉴딜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현재의 세계 각국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뭐 좀 신박한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일찍 가동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묶어내자라고 하는 게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필요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에너지 전환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 누가 해야 되는지 시민들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책을 담당하는 뭐 정부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 현재의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려면 현재가 과연 어떤 상황이냐라는 걸 한번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상황인 거죠. 19세기 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특히 이제 이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인류는 엄청나게 발전된 노동 생산성 혹은 생산성을 이룩하게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그리고 증기기관을 돌릴 수 있는 에너지원, 처음에는 석탄, 이후에는 석유, 이런 에너지원들이 우리 경제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뭔가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뭐 화석연료는 아니지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한 에너지원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그 얼마나 이 원자력이 위험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주제죠. 기후변화.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이것은 화석연료를 통한 대기 중의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요. 이런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 과다 농도로 인한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 이런 것들이 지구의 혹은 지구 생태계 혹은 우리 삶의 조건들을 급속하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의 행복, 삶의 복지를 결정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희소성 문제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틈만 나면 벌어지는 석유값 파동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석유라고 하는 혹은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끝나는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싸졌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는 자원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특히나 더 그런데요. 1981년을 놓고 보면 우리는 75% 정도의 에너지원을 외국에서부터 수입해 왔습니다. 근데 상황이 많이 악화돼서 2014년을 보면 95.2%, 사실은 거의 100%죠. 네. 그래서 거의 100%에 달하는 에너지원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경제가 과연 건강하냐, 과연 지속 가능하냐, 새롭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미래 에너지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특히 우리 에너지의 영역은 전력, 난방, 운송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되고 또 환경에 영향을 덜 미쳐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가 큰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파리 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공동의 목표, 공동의 조약의 내용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은 현재 190개국, 전 세계 19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가입해 있고 한국도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이행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 약 400억 톤 정도 되는데요, 연간. 우리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 10년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씩 줄여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다면은 2050년도까지 매 5에서 7년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발전량을 2배씩 상승시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려면 석탄 그리고 석유 이런 것들은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사이에 모두 사용이 중단되어야만 이런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려면 이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에너지 효율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가능하면 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원,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원을,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게 에너지 전환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된 에너지원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력망, 보통 이제 그리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전력망에 신속하게 편입되면서 전력망 자체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들을 대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지나서 이제 충분히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물질, 특히 이제 뭐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합성 섬유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재생에너지원이 많아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 합성 원료로 사용해보자라고 하는 게 마지막 단계 이런 에너지 전환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관련해서는 이제 독일이 가장 앞선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은 2022년 얼마 안 남았죠. 2년 후에 탈원전을 하겠다. 사실 독일은 원자력 발전의 선두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2년 내에 우린 100% 탈원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한국은 언제죠? 한국은 2085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매우 느리게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100% 전력 생산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30년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독일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네. 뭐 많이 실망스러운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뭐 한국도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산업적인 보완 대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긴 하지만 우리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2030년이 돼봐야 꼴랑 20% 정도 발전 비중이 재생에너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뭐 40%, 50% 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느리게 아주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세계 각국이 한국은 기후 악당 국가다, 에너지 악당 국가다, 뭐 이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 혹은 한국 시민들의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왜 에너지가 문제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에너지는 매우 힘이 세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전환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에너지는 앞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산업, 생활 이런 것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도전들을 극복해낼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지 않는다면 이 부담은 두고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가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서부터 에너지 전환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도넛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케이트 레이어스가 쓴 말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구에 입힌 손실을 처음으로 깊이 자각한 세대입니다. 우리 전 세대는 그렇지는 못했죠. 걱정은 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처럼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번영과 발전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네, 에너지를 현재처럼 펑펑 쓰고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를 계속해서 교란시키고 위협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각한 세대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꿔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3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0년 동안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지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지게 될 거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제대로 본인들의 꿈을 펼쳐내기도 전에 극심한 이상기온과 그리고 가난, 굶주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로 고통을 겪게 될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